일단 김성훈이가 이달 말에 사퇴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장악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호처는 엄청나게 큰 조직이에요. 근데 경호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늘공입니다. 공채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김성훈 같은 애가 윤석열, 김건희만 지키다가 연판짝이 돈다는 거 얘가 지금 사실상 서열 1위잖아. 예. 그 박종준인가? 그 사람 물러나간 뒤에 지금 얘가 계속 네. 차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부하들이 다 그 물러나라고 연판장을 돌리면 저는 시간 벌기라고 보거든요. 4월 말까지 시간을 일단 벌겠다. 할 수 있는 나머지는 다 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김성훈이도 경호처 출신이잖아요. 예. 정무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이었던 김성훈이가 김건희 윤석열 배 찰싹 붙어가지고 작살 이벤트하고 풍선 이벤트 해가지고 마음을 얻은 다음에 기갑차를 태우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예. 얘는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연금 문제예요. 아 20년 채우는 뭐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얘가 그냥 자기가 사퇴하는 거하고 파면되는 거건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연판장이 돌아서 만약에 심리적으로 약간 이제 내가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바로 그냥 사직서를 내면 되는데 저는 4월 말에 하겠다라고 한 건 아직 더 증거인멸할 게 남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나 경찰이 미적지근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된 그 다음 날 바로 소환하거나 그렇죠. 긴급 구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긴급 구속하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김성훈이 그 원하는 대로 이 먼저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인 상태에서 구속하는 거하고 네. 일반인인 상태에서 구속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피의자의 모든 인권을 그렇게까지 챙겨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내란 혐의자인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내란 일어났어.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요. 경호처 김성훈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란 일어나자마자 김성훈이가 뭘 했냐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을 불러옵니다. 네. 그 국무회의 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을 먼저 만나요. 김성훈이 알고 있잖아요. 얘는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내란 공범인데 자기가 공범이다 보니 비화폰 서버 같은 거 증거인멸하는데 비화폰 서버는 며칠 만에 지워져. 내가 증거인멸한 거 아니야. 이지를 하고 있는 거죠. 김성훈이만큼은 정말 중요히 져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자체를 해버린 자에 가까운데 물러나면 당장 물러나지 얘들은 뭐랄까 좀 상도이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새 정부에서 검찰 개혁과 별개로 그러니까 내란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립 이후에 이렇게 반민족 특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재판권까지 가지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국가기관들에서 진행되는 거 지금 이 상태로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직위원 보십시오. 검찰 보십시오. 지금 검찰이 윤석열 재판하는 거 들어가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공소장도 제대로 썼는지 의심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친위 쿠데타로 일어났던 걸 제대로 다시 그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단순히 특검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 특검보다 한참 더 단계가 높은 반민특위처럼 딱 그렇게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내란이 4개월 이상 지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지금. 중요한 사람 아직 따지도 못했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어쨌건 김성훈이가 지금 4월 말에 사퇴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푸나님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 오늘 들어갔다고 나왔는데 경호처가 막았다고 하죠. 5시간 넘게 대치하고 그래서 아직 지우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월 25일까지 휴가 쓴 거. 그러니까 여기 또 한덕수에 또 탄핵 사유가 또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최종적인 그 결재 권한은 한덕수한테 있거든요. 네. 한덕수에 딱 한마디 지시면 됩니다. 한덕수가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범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위 쿠데타 진압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일부 군인,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일부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걸 진압했다 그러면 사실 직결처분감이지.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우리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된 거. 어제는 박은정 의원도 이야기를 했던데 일단 저거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이삿짐을 나오면서 캣타워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저게 이제 대략 시가로 따지면은 저게 지금 10만 원 조금 똑같은 넘는, 제품이 네. 뭐냐면 12만 9천 원, 9,000 12만 9천 원. 같은 제품 쓰고 있다는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비교 한번 해줘봐요. 사진 두 개 엮어가지고 양쪽으로. 뭐 이게 12만 2천 원짜리인데 500만 원이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방송으로 보여드렸었어요. 캣타워 500만 원짜리는 없고 46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건 진짜 궁전이야. 내가 살고 싶다고. 욕심나는 구조죠. 들어가서 식빵 공부를 해요. 저게 지금 똑같은 제품인데 문제는 가지고 간 것도 문제야. 그렇죠. 불법이야요. 근데 이게 관저공사를 한 게 21g이 했다는 게 문제예요. 야, 본의 아니게 또 그럼 어떤 구조냐? 21g이 대통령실을 속였냐? 그게 아니고 김건희 스킬은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21g에는 김건희가 단순하게 윤석열한테 21g이 후원했다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 쉽게 표현하면 내가 봤을 땐 지분 있는 사람. 자회사. 그렇죠. 아. 네. 지분 있는 사람인데 그 21g한테 공사비 예를 들면 1억 드는 거를 한 10억 주고 12만 원짜리 캣타워를 500만 원이라고 부풀리고 근데 그거마저도 가져가 나 같으면 있잖아요. 남겨두고 갈 것 같거든. 예. 진짜로 그러니까 고양이를 사랑하면 있잖아요. 500만 원짜리 해줄 수도 있지. 1억도 줄 수 있다고 했잖아. 아, 그렇죠. 자식 같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용산에 그 유리인가요? 그거 하는데 왜 경호처에서 4억밖에 안 되는 건데 방탄유리인데 4억밖에 안 되는데 뭐 16억인가 20억 슈킹했다라는 그 기사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에르메스 방탄유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네들은 요만한 원금이 들어가면 원료리비가 들어가면 이만큼 나머지 다 해먹는 게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커미션을 15% 받는다. 뭐 보통 그 전문 용어로는 슈킹이라고 하죠. 그렇죠. 슈킹이라고 하죠. 커미션은 뽀찌, 슈킹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가 돈이니까 세금이잖아요. 네. 뻥튀기를 하는데 얼마나 헤쳐먹었을지 난 누구라고 말 안 했다. 심지어 뭐 이번 주 초에 나왔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성형수술 의혹이 있어. 뼈를 깎은 거야. 아, 아프다.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다니까 우리가 직접. 성형외과 의사한테 저건 뼈 깎은 거다. 네. 그 살이 여기를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주름이 확 친 사건이. 아, 그렇게 뼈를 깎았으면 살도 잘라내면 안 돼요. 아, 그거는 왜 그렇게? 안 돼요. 흉터가 났잖아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늙었잖아요. 50이 넘었잖아요. 잘 봐봐요. 어제 우리가 방송을 해드린 것처럼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가 10만 원짜리잖아. 10만 6천 원. 10만 6천 원짜리인데 500만 원에서 12만 원 빼봐요, 여러분. 나머지 얼마야? 484만 원. 8만 원. 488만 원 됩니다. 얘네들 일상으로 빼먹어. 라는 의혹이 있어요. 내 정가가 몇 범이 될지 몰라가지고. 그럴 거예요. 아마 성형수술이나 시술에 들어간 비용은 영부인의 품위 유지비라고 따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그 대비해야 주치의가 성형외과 의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예, 강남 신사역 1번 출구. 박모 씨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까 우리가 김성훈 얘기했잖아요. 네. 김성훈이가 작살질하고 그다음에 막 트렁크에다가 풍선 넣고 그렇게 김건희한테 충성을 바치는데 김건희가 개업날 병원 갔다라는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는 근데 윤석열이 자기 와이프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뭘 몰라요. 다 알지. 자, 그냥 봅시다. 얼마나 해먹은지 한번 볼게요. 대통령 관저공사 비용이 리모델링 46억 들어갔고요. 추가 비용으로 20억 9천만 원이 더 들어갔어. 자, 60억 9천이고요. 60억 원 정도 됐고 886일 동안 머물렀어요. 이 중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고 소위 띵가먹은 돈은 얼마나 될까? 아, 순방을 많이 다녔죠. 네, 저기서 잔 날이 얼마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순방도 나가서 실제로 그 역대 없는 추가 예비비 갖다가 순방 비용으로 써먹었을 때 그것도 500억이 넘어요. 이게 외교 행랑을 통해서 뭐가 왔다 갔다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자, 보세요. 크게 고칠 것 없다던 대통령 관저 공사 예산 최고급 호텔 수준. 저때 제 기억으로 평당 뭐 2천만 원? 병기 2, 3천만 원. 그렇게 나갔다고 했죠. 예. 욕조 3천만 원? 예. 그때 박근혜 때도 그 황금 병기라고 유명했었는데. 스크린 골프장? 사우나?
아까 60억 9천만 원 정도의 관저 비용에서 한 대략적으로 최소한 50% 이상은 해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렇게까지 관저를 수리한 건 진짜 얘네가 영구 집권을 노렸구나 입권 초기부터. 그러니까 오래 쓸 거니까. 네. 오래 쓸 거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오래 써야겠네. 5년만 하고 나가기에는 좀 아깝네. 이렇게 된 거지. 자,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이가 했던 말과도 다 배치되는 이야기예요. 뭐 국민 세금을 어쩌고 저쩌고 건전재정 어쩌고 저쩌고 설순수방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얘네들 특성이 그런 것 같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요거 세금이니까 팡팡 써. 요거는 아마 김건희 주도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요거는 우리가 공사한다 21g 우리가 공사한다 요 느낌 요것만 있었냐고요. 아니 어떤 미친 정권이 인수위 때부터 인수위 때는 원래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시기거든요. 모르게 숨어가지고요. 정권 교체가 되자마자 인수위 때 제일 먼저 지명한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원희룡이었다고. 네. 그리고 그 시기에 인수위 때 고속도로 정점이 바뀌어요. 이런 정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정권이 바뀌고 내란 특위에 다 같이 묶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김건희 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결국에는 다 한 통속이 있는데 다 한 그림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들 검찰청 해체될 거니까 미리 검사들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는 김건희 부로 갈래요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마지막 불꽃을 태워봐라. 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정권 바뀌고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저는 보수가 완전 괴멸될 거라고 봅니다. 내란도 내란이지만 저거 아직도 윤석열 실드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막에 이명박보다 더 질 나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명박 때 그러니까 그 보좌관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수사를 많이 했었어요.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그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와 대단하다 이 사람. 진짜 창의적이고 전문가다. 나쁜 의미에서. 네, 나쁜 의미에서 그러니까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가지고 와 이거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 그 기발한 방법으로 동원해가지고 국가를 슈킹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불쾌한 게 뭐냐면 김건희가 하는 짓을 보면 너무 뻔히 보여. 근데 그게 돈이 크지도 않아. 아니 영부인식이나 돼가지고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헤쳐먹으려면은 최소한 5천억, 1조 이런 식으로 헤쳐먹었는데 실현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그럴 크지도 않아 하면 안 돼. 이명박에 비해서가 들어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에 비하면 진짜 너무 진짜 학고방인 거야. 이제 그 12만 원짜리 해먹으려고 500만 원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몇백만 원 헤쳐먹는 게 그게 뭐 진짜 너무 쪽팔리고 크게 먹고 싶었는데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는 남편이 방구나 뿡뿡 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집권해서. 여러분들 발언하시면 안 되는 게 뭘 더 해먹었을지 몰라. 맞죠. 드러난 것만 이래.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오늘 기쁜 날이다. 윤석열 탄핵했다. 회식하러 가자 했어. 그건 가자고 한 사람이 쏘는 게 맞거든요. 대장이. 대장이 쏘는 게 맞는데 야 니들 더치페이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 쪼잔한 거.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작은 거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잔잔발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먹은 게 아니라 싼티켓을 끊기 위한 소재들은 좀 남겨놓고 큰 것도 동시에 같이 진행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혹시나 걸리면 이걸로 끊는다. 고속도로 정점권은 커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해외 순방 비용 확 늘린 것 중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 남겼을지 그게 한 번 500 몇 억인가를 썼잖아요. 53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교 행랑을 통해서 뭐가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게 그렇죠. 제가 의심하는 건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건 대부분 현금으로 집행되잖아요. 근데 외교 행랑은 그 통관 검사를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1분 마칠 시간이 됐어. 네. 신데렐라 방송.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 자, 김병철님 실수는 바로 사과해야 도리이지요. 몇 년이 아니고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강미정 사랑해요. 강유정. 감사해요. 바로 사과하시는군요. 해방 80년 반민특위 부활님 바로 그거요. 그게 이제 내란특위로 바뀌겠죠. 내란특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포나님 말씀대로 반민특위 부활처럼 그 역사 단죄를 반드시 하고 사형도 신속히 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신속한 탄핵을 해서 사법부의 삼권 분립 권력 견제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지기현 탄핵하는 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 같아요. 네. 자, 김영일님, 더 중요한 김건희 디올백보다 가래침과 휴지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고 또 남을 것 같은데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1부 끝.